최근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고민은 낮은 객단가입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가 늘어남에 따라 낮은 객단가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 둘씩 베이커리 메뉴 개발에 관심을 들이는 추세이지만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가 커피 경쟁 시대의 개인 카페는 이대로 무너져야만 하는 걸까요? 여전히 돌파구는 있습니다. 대단한 조리 기구가 없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웬만한 베이커리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바로 생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지는 제빵 반죽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소금빵, 크루아상, 페스츄리, 파이 등 빵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생지가 있습니다. 이런 생지들을 그대로 구워서 파는 곳도 있지만 단가를 높이고 다른 곳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 새롭게 개발하는 매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빵 생지를 사입했다고 했을 때 소금빵 단품만 구워서 파는 게 아니라 초코로 겉면을 코팅한다던가 빵 안쪽에 크림 같은 것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혹자는 직접 만들어 파는 방식이나 이거나 마진율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일일이 반죽을 치대고 발효시키고 굽고 관리하는 모든 노동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기회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여나 이 방식이 끌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제과점에서 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해썹 인증이 없어도 일반 제과점에서 납품이 가능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내 가게에서 팔아도 된다는 건데요. 다만 당일 생산한 제품을 떼다가 당일 판매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으므로 법규를 어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얼마든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한 사장님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카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베이커리의 모든 것들을 장사보감에서 싹 다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초기 베이커리 산업은 서양방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유행했던 베이커리 종류는 다양했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단기간 내에 큰 인기를 끌었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졌죠. 그렇다면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죠. 바로 마카롱입니다. 2014년에 처음 등장하여 한때 디저트계를 뒤흔들었던 아이템이죠. 보통 이렇게 이슈를 타는 아이템은 반짝 출현하고 사라지기 마련인데 마카롱은 홈베이킹, 아이스크림, 뚱카롱과 꼬꼬 등 여러 형태로 그 모습을 변화해왔고 오늘날 시장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사례는 한 번의 유행이 지나가더라도 새로운 스타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어야 스테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베이커리 아이템도 마찬가지죠.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면서 트렌드 아이템으로도 자리 잡은 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유행 중인 베이커리 아이템 중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할지, 어느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소금빵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식 베이커리를 지향하는 곳들은 예전부터 만들고 있었지만 2021년 중순부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려져 인지도가 높아진 아이템이죠. 빵지술래나 인스타 업로드용 카페를 찾는 젊은 층들에게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단짠 조합이 먹혀든 것이 주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의 생산이 활발해진 후에는 상당한 인기를 끌어 제과제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금빵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트렌디한 제품으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입니다. 소금빵은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것이 다른데요. 폭신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크랙 소금빵처럼 겉은 바삭하고 소금 버터가 녹아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로 건너왔을 땐 기본 소금빵 위주로 판매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종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금빵을 반으로 갈라 이것저것 토핑을 추가한 것부터 단짠단짠 매력이 가득한 소금빵까지 다양하게 변형됐습니다. 요즘 핫한 빵답게 당연 소금빵 생지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생지를 더 맛있게 직접 만든 것처럼 굽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해동 과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지들 대부분이 냉동 포장으로 유통되는데요. 여기서 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굽는다면 조리를 망칠 확률이 높습니다. 냉기가 다 안 빠진 채로 굽게 되면 반죽 표면에 기포가 생기고 모양과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지를 해동할 때는 냉장고로 옮겨서 자연 해동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참고해야 할 부분은 해동 작업 시 오븐팬에 생지를 올려놓고 그대로 냉장실에 넣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오븐에 들어갈 때 모양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발효입니다. 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발효인데요. 시판 중인 생지 대부분이 발효 생지지만 반죽 상태를 확인한 후 조금 더 발효를 할지 그대로 구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굽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반죽이 완제품 크기의 7에서 80%가 되고 표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었을 때 반죽이 비닐랩에 닿았다 떨어지는 것처럼 살짝 딸려오다 떨어지면 됩니다.
과한 발효는 반죽을 지치게 만들어 질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지를 활용해서 소금빵을 잘 굽는데 성공했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경쟁력을 위해선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해도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또 소금빵이라는 아이템입니다. 현재 주류인 소금빵 파생 아이디어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는 빵을 반으로 갈라서 그 안에 샌드위치 재료를 넣거나 유행 중인 쪽파 크림치즈, 앙버터, 크림 등 다양한 속재료로 채운 소금빵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마늘, 달달한 초코, 치즈, 소보루 등의 토핑을 얹은 소금빵 유형, 마지막으로 반죽 자체를 변형시킨 소금빵 유형이 있습니다.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만드는 곳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신박한 소금빵을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먹물 소금빵이 있고 해조류인 감태를 넣은 감태 소금빵, 올리브 소금빵, 바질 소금빵 등이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소금빵은 퓨전의 자유도가 높은 아이템인 편이므로 요즘 유행하는 식재료나 제철 과일, 한국적인 재료 등을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소금빵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베이글입니다. 링 모양의 빵으로 도넛과 흡사하게 생겼지만 밀가루 반죽을 끓는 물에 데치고 굽는 과정을 거치므로 도넛보다 비교적 질기고 밍밍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글은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를 주재료로 하여 만드는데요. 간혹 버터나 우유,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건강한 베이글이라고 홍보를 하는 베이글 매장도 있지만 베이글엔 원래 그런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이글이 한국에서 갑자기 인기를 끈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이었습니다.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식빵 외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담백한 식사용 빵을 찾는 소비자 수요가 늘었고 때마침 불어닥친 건강식 열풍과 맞물리면서 베이글은 식빵의 대체제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베이글이 확산되자 한국 시장 특유의 현지화를 통해 한국의 맛이 들어간 베이글이 늘어나며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베이글이 개발돼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베이글은 미국 뉴욕 스타일의 현지 방식을 살려 퍽퍽한 식감을 강조했는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베이글 전문점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좋아하는 떡처럼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K-베이글이라 불리는 베이글들은 크림치즈에 대파, 마늘, 팥 등 한국적인 재료가 들어간 게 특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베이글이 한국에서 제대로 확산되기 이전에는 지금보다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색찬란한 베이글과 별의별 재료가 들어간 크림치즈, 그리고 어딘가 어색한 비주얼의 샌드위치까지 지금 유행 중인 베이글과 비교하면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현지화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 레시피들이 나오게 되었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퓨전 아이템은 대표적으로 대파 크림치즈부터 마늘, 양파, 바질이 들어간 베이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샌드위치도 기본 샌드위치부터 연어, 불고기, 닭가슴살, 잠봉베르 등 한국인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조합한 레시피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편입니다. 한편 건강식을 챙기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 통밀로 만든 통밀 베이글도 생겨났습니다. 통밀의 경우 일반 빵에 비해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고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데요. 다른 단백질들과 곁들여 균형 잡힌 다이어트 식단을 즐기기에 제격이라 많은 다이어터들이 통밀 베이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수요가 꽤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살짝 열기가 식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도넛입니다. 예전에는 도넛 하면 던킨과 크리스피 이 두 브랜드가 꽉 잡고 있었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맞춘 디자인과 상품 기획력으로 무장한 미국식 도넛 업체들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잇따라 큰 성공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최근 3대 도넛이라 불리우는 브랜드는 노티드, 랜디스, 올드페리가 있습니다. 돌아온 도넛 열풍에 시초가 된 카페 노티드의 영향으로 많은 도넛집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크림을 이렇게 찔끔 넣은 도넛이 대부분이었는데 우유 생크림 도넛의 유행을 시작으로 많은 도넛집들이 이러한 레시피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이상으로 다양한 신메뉴들을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했던 도넛 시장이 다채롭게 바뀐 것이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의 레시피는 크루아상과 도넛을 합쳐 만든 크로넛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빵에 크림이 잔뜩 들어가서 살살 녹는 식감을 제공한다고 하죠. 다음으로는 요즘 젊은 수요층들에게 약과가 인기가 좋다는 점을 활용한 레시피가 있는데요. 도넛 위에 토핑으로 얻는 기본 레시피부터 시작해서 약과의 특징을 그대로 옮긴 쫀득하고 달콤한 약과 도넛 등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두부나 통밀, 대체당 등을 사용해서 건강한 도넛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반응이 좋은 편이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도넛도 생지가 있습니다. 크림이나 필링을 채워 만들 수 있는 베이스 빵인데요. 빵을 반으로 갈라서 핫한 도넛 가게처럼 만들거나 여러가지 크림을 넣어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마진율이 적긴 하더라도 노동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빵 종류가 다른 두 개의 빵을 조합한 새로운 레시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베르와상입니다. 베이글과 크루아상의 형태와 식감을 합친 아이템이죠. 모양은 베이글 모양이지만 크루아상의 특징인 여러 번 겹쳐낸 수천 개의 결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여러 맛의 크림과 토핑이 담겨져 있어 다양한 맛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이커리계의 치트키인 크루아상과 머핀을 조합한 레시피인 크로핀입니다. 크루아상을 머핀 모양으로 변형하여 구워낸 빵인데요. 크루아상 생지를 활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디저트보다 베이커리가 강세입니다. 조각 케이크나 마카롱 등의 디저트류보다는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내가 덜 힘들면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베이커리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핫한 빵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베이커리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장사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